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미국 증시는 최근 연속적인 하락세를 살짝 꺾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위험자산인 주식에서도 경기 방어주나 배당주 위주로 구성되어 그나마 안전하다고 고려되는 다우존스가 상승하고 고위험군인 나스닥이 하락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나스닥이 더 크게 상승하고 다우존스는 보합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우존스는 0.01%, S&P 500은 0.36%, 그리고 나스닥은 0.76% 상승하면서 다시 12,000포인트 선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분석해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섹터는 또 하락하고 SOXL은 4일 연속으로 하락했으며 고점 대비 약 20% 가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미 공급관리협회 3월 제조업 PMI 지수, 화요일 구인 이직보고서 조일츠 채용공고수, 그리고 어제 ADP 3월 민간고용 데이터와 ISM 서비스업 PMI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것들에 이어서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하게 높아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8천 건으로 예상치 20만 건보다 높게 나왔고 전주 수치인 24.6만 건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3월 30일에 발표된 19.8만 건보다 5만 건이나 높게 수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미 노동부에서 팬데믹으로 엉망이 된 계절 조정 요인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 변화가 적용이 되었고 전주 발표치였던 168.9만 건보다 10만 건 이상 높아져 수정치는 181.7만 건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수정치보다도 높게 나오면서 최근 3일간 증명이 되고 있던 노동시장이 확실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초고속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을 필두로 지금까지도 정리 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항상 너무 낮게 나왔던 것이 이번 조정으로 정리가 된 모양새입니다. 월가에서도 수정된 수치가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주간 평균이 약 22만 건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은 타이트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또다시 극매파 인물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또 다른 매파 인사인 로레타 메스터 총재와는 다르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블라드 총재는 금융 스트레스 수치가 3월 이후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적어도 지금은 상당히 완화된 것 같다고 하면서 시장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물 경제 데이터가 1분기 동안 예상보다 강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최대 5.5%에서 4.75% 범위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블라드 총재의 5.5% 발언이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전망치를 어제보다 조금 더 높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상승의 원인으로는 시장이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더 이상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달라진 블러드 총재의 스탠스 때문입니다. 고작 2주 전 블러드 총재는 연설에서 최종 금리를 5.75%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던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주장하는 최종 금리가 5.5%가 되었습니다. 극매파 인사들이 줄줄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종금리의 수치를 전보다 낮춰서 발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안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이 오늘 상승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주는 원래도 거래량이 적은 편이긴 했지만 특히 오늘은 더 적었으며 시장이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일부터 시작될 휴일이란 이유도 있지만 더 크게는 내일 발표될 3월 고용지표들과 다음 주에 발표될 CPI와 PPI 지수 때문입니다. 내일은 시간당 임금,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등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고용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되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월요일부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비농업 고용지표를 시장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전망치는 약 23.9만 개로서 이전 수치인 31.1만 개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상치보다 너무 낮은 수치의 일자리는 또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 시장이 주목하는 CPI와 PPI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헤드라인 CPI와 PPI는 예상대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CPI의 경우 전월 6.0%에서 5.2%로 0.8%나 하락할 것이 기대되고 있으며 PPI는 전월 4.6%에서 무려 1.5%나 하락하여 3.1%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지표들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러한 폭락을 예상하는 이유는 3월 동안 있었던 원유 가격의 폭락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간 불안한 것은 너무 하락폭을 크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CPI와 PPI 모두 1월 달에 큰 하락을 예상했었지만 예상과는 달리 두 수치 모두 높게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이번 수치 발표는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근원 지표들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원 CPI와 근원 PPI 수치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원 CPI의 경우 서비스 인플레이션과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둘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파월 의장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ISM 서비스업 지표를 고려했을 때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 CPI 지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나온 주택 관련 지표들은 주거비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이 근원 CPI에 반영되는 것은 빨라야 3개월이고 일반적으로 6개월이기 때문에 주거비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당장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원 CPI가 전월에 비해서 높게 예측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어도 전월과 같은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다시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면에 근원 PPI는 헤드라인 지표만큼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방금 전 언급했던 것처럼 너무 큰 폭의 하락을 예측하다가 된통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은행 리스크가 거의 없어졌다 싶을 정도로 많이 조용해진 상태이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1년 넘는 기간 동안 겪은 일이다 보니 시장 투자자들이 상당히 둔감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큰 폭으로 CPI와 PPI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은 상당히 위태위태합니다. 미리 맞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가 맞는 것과 맞을 일 없다고 장담하다가 맞는 것 중 더 아픈 것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즉,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또다시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다면 금리 인상 예측치는 폭등할 것이고 주가의 폭락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폭풍이 불기 전에 가장 조용하고 평온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며 오히려 시장이 조용할 때가 더욱더 조심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주기적인 제 계좌 공유, 실시간 방송, 여러 소식들을 추가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멤버십 전용 단톡방에 문의해 주시면 그 내용으로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단톡방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사용하는 유료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제 영상을 보는데 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멘탈 지킴이를 자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장기 투자를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